아,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었을 것 같은데? 전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인사를 안 했구만. 에이지윤님, 크레아시윤님. 닉네임 바꿨네요? 뭘로 읽어드리지? 랜딩파운님 어서오세요. 낭아. 힘들어. 출근 아니었어요. 면접이었어, 면접. 힘들어. 오늘 아주 퇴근길에 걸쳐져가지고 간접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했구나를 조금 더 하드모드로 체험을 했는데, 왜 하드모드냐면은 그 회식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의 냄새 때문에 그냥 갈 때는 퇴근 시간에 겹치고 돌아올 때는 회식 퇴근 시간에 겹쳐가지고 정말 지옥이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잘하고 오셨나요? 근데 1차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2차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붙을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면접을 좀 길게 본 것 같다? 생존자 이씨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랑아. 오늘 면접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휴가 나오셨구나. 힘들어. 일단 노래부터 틀고 뭘 하든가 하자. 마이크 켜놨네? 아니, 이 마이크 말고 그림의 마이크? 이제 저거를 없애버려야지. 왜 마이크 켜놨지? 어제 방송 끄기 전에 노래 한 곡 부르고 왔지. 됐다. 힘들어. 요즘엔 게임 뭐 하시나요? 요즘은 대부분 업보 쳐내고 있는데, 요즘 진짜 최근에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죄송한데 약간만 멍 때리면서 말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일단 면접 자체가 좀 길어가지고 6시에 들어갔는데 7시 40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40분 정도를 한 건데 생각보다 그게 좀 길었고, 그리고 오늘은 대표님이 안 들어오고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코이치 하얗게 불태워버린. 맞아. 오늘 나오면서 약간 랑어세스의 평소에 성격 밝다는 얘기 많이 듣죠? 이러셔가지고 네 그렇죠 이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러고 보내주셨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면접이 아니라 약간 면접 겸 대화 겸 면접 겸 대화 뭐 이렇게 하고 온 것 같긴 해. 랑세씨 취업하나요? 하려고 이제 불러주는 이제 이력서 좀 넣고 불러준 회사에서 1차 면접 보고 테스트 과제 보고 오늘 2차 면접 보고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면접이었고, 만약에 붙는다고 한다면 내일 결과 발표가 날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겠네 아직도. 오늘 약간 정신이 좀 없었어요. 혹시나 이제 좀 여유롭게 나가긴 했는데
혹시 퇴근 시간에 겹쳐가지고 제때 못 갈까봐 진짜 부랴부랴 했는데 다행히 이게 버스가 배차 간격이 한 30분 되는데 그거를 놓쳤으면은 택시 타야 되는데 안 놓쳐가지고 좀 경보로 빠르게 걸어서 버스도 잘 갈아타고 그냥 붙으면 진짜 아침에 나갈 때 그냥 편하게 새벽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럼 어느 분야인지 여쭤도 되나요? 뭐라고 이루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전공을 살려서 취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비슷한 계통의 회사랑 또 결이 다른 회사라 가지고 말하면 너무 특정이 돼버려서 네 조금 약간 웹소설 관련된 쪽입니다. 전공은 뭐 국문과라고 다 밝히고 다녔는데 그런 대단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경력 없는 무직 백수라고요. 아, 그것도 얘기 안 했네. 근데 그 면접이었던 관계로 그 방송 시간 바꾸자마자 하루 만에 좀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께 몹시 죄송할 따름입니다. 특수사항이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웹소설 관련된 데는 플랫폼도 많지만 출판사도 많답니다. 벌칙으로 엘소드 가자고요? 엘소드 요즘 뭐 재밌는 게 있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신캐 뭐였지? 멜라인이 지금 무슨 캐릭터 살아있 나왔지? 꿀잼이에요? 엘소드 재밌다는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아, 마지막까지 다 나왔군요. 그러면 걔네도 나왔나? 맨 마지막으로 본 게 누구까지 봤지? 예전에 물론 재밌게 하긴 했는데 이게 뭐랄까 엘소드 사라인 레나까진 봤고 에드도 본 것 같고 에드가 마지막이었나? 루시의 사라인은 직접 키웠고 나비도 봤고 에드가 마지막이었구나. 아닌가? 노아 사라인네. 아, 그거 보기만 하고 소식만 듣고 제대로 안 찾아봤네. 노아 사라인. 오, 역시 좀 귀엽구만. 관심이 많으시군요? 안 할 거예요. 막상 엘소드 킨다고 하면 다 도망간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엘소드 킨다고 하면 한 번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갈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해달래서 켰더니 왜 안 봐요? 이러면 아 크크 저희도 해야죠. 엘소드는 잘 안 봐서요. 이거 둘밖에 없잖아. 이거 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된 만큼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엘소드는 기각입니다. 엘소드 한 번도 안 해봐서 무슨 게임인지도 몰라요, 사실. 저한테는 중학생 시절을 친구들과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임이고 약간 장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던전을 도는 게 기본 골조인데 그쵸? 던전을 보고 스토리를 보는 게임이죠? 그리고 대전 같은 거 하고
대바대는 아직까지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퇴화해가지고 이제 막 켜면은 1시간에 탈출 한 번 하고 영 생존율이 나쁜데 원래는 대전만 있었군요. 저는 던전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막 이브 파자마가 엄청 대유행일 시절에 조금 뒤부터 시작을 해서 파자마 못 산 게 천추의 한이었던 유저인데 1시간에 한 번 탈출이면 장족의 발전 아닌가? 예전엔 더 잘 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 이거보다 나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브가 진짜 예쁘긴 했죠. 약간 컨셉이 독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계 로봇에다가 성격도 완전 도도하고 또 그때까지 나온 애들하고 또 캐릭터성이 조금 달라가지고 전직도 처음에 나온 둘 다 예뻤고 맞아요. 기계 공주 여왕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이브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참 이제 또 안 하다가 나중에 루시엘 나오고 나서 너무너무 그 서사가 취향이라 처음으로 나온 그 2명의 캐릭터를 한 번에 조종을 하는 뭐 스위칭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조종을 하는 거긴 한데 그 시스템 자체가 매력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2명의 캐릭터라는 그 독특함 때문에 그리고 루가 너무 귀여워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좋아했던 게임입니다. 오늘 집에 오자마자 화장 지우고 이거 기초 제품 바른다고 픽업했는데 뭔가 급하게 지워서 그런가? 뭔가 좀 화장 덜 지워진 느낌이네. 그때부터였어요. 대전만 들면 걷는 기묘 PTSD가 쌓이기 시작한 건. 근데 에스드는 늘 신캐 나오면은 약간 근데 뭐 대부분 게임이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깜짝이야. 그 신캐만 나오면 밸런스를 좀 그지같이 돼가지고 그리고 약간 밸런스는 한 번도 제대로 잡아준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사기캐가 꼭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초창기에 대전만 있을 때는 또 밸런스가 괜찮았나 보네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어떻게 게임까지 사랑하겠어. 거기 있는 캐릭터들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엘마한테 너무 당해서 대전에서 합! 이 소리만 나오면 짜증이 그냥 머리 끝까지 솟구치네. 진짜 캐릭터 삭제 안 하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짜증이 짜증나. 저거 글씨에서 더빙이 자동으로 들리잖아. 엘마의 악독한 점은 컨트롤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도 않은데 성능은 사기였다는 점. 근데 맞아. 오늘 면접 보고 와서 느낀 게 이 회사 야근이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점이고요. 이제 그거의 중요한 점은 뭐냐
야근까지 하고 오면 방송 어떻게 키지? 나가는 거는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돌아오는 거는 밤늦게 돌아오면은 방송이 그래서 오늘은 저챗인가요? 오늘은 짤방을 하면 양심이 없는 거겠죠? 손가락 끝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오늘 녹초가 다 돼가지고 주말 방송 그쵸? 진짜 안 되면은 주말 방송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단점 인간관계가 박살이 난다. 평일에도 사람 못 만나고 주말에는 방송한다고 못 나가면은 인간관계가 이제 아작이 난다. 근데 또 딱히 평일 방송을 한다고 해도 방도가 없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가 않네. 이번에 만약에 면접 붙는다고 치면은 이게 바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대구에 잠깐 가가지고 부모님하고 거처를 조금 상의를 해봐야. 맞아요. 정 어쩔 수 없으면 주말 저녁 방송이 될 것 같고 주말 밤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어지간하면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켜고 싶지 자율 방송으로 돌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최대한 시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거기는 너무 비싸요, 집값이. 어디를 구해도 비싼 건 맞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집값으로 쓸 수는 없는데 돈은 어느 세월에 모으며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냥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는 거라 뭐 취미생활 같은 거는 제 취미라고 해봤자 소설이 있는 건데 소설이 있는 거라 뭐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 하면은 사실 그다지 불만 없고 아니 근데 이것도 일단 붙어야 성립하는 고민이야. 붙어야 고민을 하는 거고. 근데 면접이 잘 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1차 때랑 다르게 2차는 또 이제 면접 봐주시는 면접관분이 달라져서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 약간 대표님을 1차 때 뵈버렸잖아요. 순서가 반대로 돼가지고 대표님은 대표니까 약간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그게 좀 있으셨고 상황도 그냥 뭐 테스트를 드릴 건데 테스트를 드린다는 건 1차는 통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와 통과다 이러면 됐는데 오늘은 그럼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약간 그때는 할 게 있어도 즐거웠는데 오늘은 수두하기만 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도 모으고 하려면은 어떻게든 취직은 해야 된다. 취직을 해야. 이제 저의 나이도 이제 바야흐로 취직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쪼이기 시작할 나이. 바야흐로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 이제 더 이상은 마냥 뭘 시도해본다고 하기 어려운 나이. 고민입니다. 맞아요. 눈치 보이는 나이. 정확히. 조금만 더 있으면 애들이 이제 막 나 결혼해 이러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사촌 오빠가 나 이제 너 조카 생겨 막 이러고
나 아무것도 아직 이런 게 없는데. 나에게 금전 한 푼이라도 있어야 축하하는 마음을 금전으로 전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돈을 번다고 해서 막 이래저래 대단한 곳에 쓰고 싶진 않거든요. 딱히 지금 저의 생활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돈을 쓰는 거 딱히 막 많지 않아서 나가야 일단 돈을 쓰든 뭐를 하는데 나가지 않고 취미라고 해봤자 이거 소설 보는 거 집에서 컴퓨터 하는 거 이거랑 게임값 그냥 소설 보는 비용 요거밖에 없어서 옷 가끔 사는 거 계절별로 딱히 뭔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쓸 것 같진 않고 지금의 소비 패턴에서 그냥 저축이나 아마 하겠지? 아 그래도 좀 돈에 여유가 있다면 인테리어는 조금 신경 쓰고 싶네요. 스팀 게임 구매 말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돈 벌기 시작하면 돈 나갈 때도 많아지긴 해요. 아마 지금 생활 패턴에 추가된다고 하면은 경조사비밖에 없지 않을까 해요. 아,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돈이 있으면은 그냥 충동적으로 사고 싶을 때 사버리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키보드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백수 주제 아껴야지 이러고 안 샀지만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되면은 사버리겠지? 아마 별 고민 없이? 막 닌텐도 스위치도 막 2대씩 사고 그거 나쁘지 않은 삶일지도? 막 나이브 2D도 막 돈을 막 가라가라 넣어가지고 막 퓨전폼 3개 정도 막 넣어버리고 그리고는 후회하겠죠. 내가 왜 이거 샀지? 라면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소비할 때는 좀 생각을 오래오래 하고 사야 되긴 해. 덮어놓고 쓰다 보면 그 짓꼴을 못 면한다. 그거 속담 아니고 표어를 조금 바꾼 거잖아. 그거 속담이 아닌데? 아닌가? 그 표어 자체가 속담을 바꾼 건가? 아, 표어 맞아요? 그렇군. 근데 진짜 확실히 멀리 나왔다니까 나른하긴 해. 나른하고 오늘 잠자면 꿀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거 생각하고 말 드린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요, 돈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사고 싶으세요? 역시 집이나 이런 걸려나? 그쵸? 맞췄다. 역시 집이겠지? 땅도 좋죠? 하면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1000만원 아래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면은 근데 대신에 그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뭐 사실 거예요? 막 금괴 이런 거 말고 그냥 물건으로 받는다고 치면 3만원 너무 애매한가? 아, 방 전체 풀 방음 나쁘지 않은데요? 중고 K 저거 뭐라고 있는 거지? K5? 총인가요? 아닌가? 창가? 부동산 말고 동산이요?
아, 자동차. 하긴 저도 그냥 막 굴리는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이거는 보너스로 그거 뭐야, 자동차 보험료까지 내준다고 한다면 운전 도전해볼 것 같아. 면허는 따놨으니까. 20대는 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부모님이 저까지 넣어주시려고 하다가 화들짝 놀라셔서는 안 되겠다 랑세야. 너는 나중에 해라. 어이없어. 얼마나 비싸면 그래 엄마. 차 사면 돈 안 모여요 선생님. 차는 마지막에 사는 걸 추천. 근데 애초에요,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넘겨짚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차를 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출퇴근을 할 때 차를 쓴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보 운전이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네. 차 막혀가지고 차 막혀가지고 속도 안 내도 되고 그냥 일찍만 나서면 될 수도 있겠네. 제 차 제 기준으로 단돈으로 380, 아버지 밑으로 해서 138 나와요. 와, 진짜 비싸다. 유지비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만 26세 기준이에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게 좀 더 존버해야겠다. 차 막히면 차선 변경이 헬 난이도일 건데요, 초보에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까지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려움은 못 느껴봤거든요. 근데 또 막힐 때 운전해본 적이 없긴 하지. 근데 이제 약간 끼어들기도 좀 껴주면은 사실은 제일 좋긴 한데, 네, 그것도 차선 변경도 눈치 좀 잘 봐야 돼.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냥 끼어들 수 있을 때 끼어드는 건데 약간 그런 출근 시간은 힘들긴 하겠다. 다들 가는 방향이 서로가 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좀 말하긴 했지만 서울에서 참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차 사면 편하다고 해도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주차할 데도 없을 뿐더러, 뭐 주차장이 있긴 한가? 찾아보면 공영 주차장 하나 있겠다. 20분 걸릴 거 1시간 걸린다고요? 차를 타는 의미가 없네. 이사를 고려하시는 게 좋으시다니까요, 랑세님은.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되면 좋긴 한데 좀 내걸어야 되는 게 많단 말이죠.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막 나를 막 오래 써줄 건가? 그 적응 기간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내가 물 손해는, 집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나? 지금 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게 좀 다 포함이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월급 대비 거기서 지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월급이 그렇다고 엄청 싸게 주시는 뭐 최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서울이라 만만치 않은.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아마 곧바로 했을 거예요, 이사를. 근데 지금 좀 애매하다라고 스스로 느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진작에 이사를 했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럴 때 보면은 좀 서럽긴 해. 나도 가면은 멀쩡한 엄마 아버지 집 있고,
그냥 적어도 잘 곳을 고려해서 걱정을 해본 적은 사실상 없었는데, 네, 진정한 타향살이가 시작이라는 게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적어도 외롭지 않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가 연관이 있었던 도시에는 그래도 만날 사람들이 있고 좀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많고 본가 이제 친가 쪽 외가 쪽 전부 친척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러하네요. 어릴 때는 그게 좀 서러웠는데 맨날 추석 때만 되면은 저는 친가 쪽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 외가 쪽이 오히려 사촌의 의미로서는 좀 가까웠는데 전부 언니들이 서울에서 같이 내려와가지고 올라갈 땐 또 같이 가니까 어릴 때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서울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은 근데 또 그럴 때 아니면은 또 그런 생각 안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저랑 4살 차이 나는 사촌 언니는 이제 저희 집에서 어릴 때 같이 살다가 또 인근으로 이사 가서 또 한참 같이 살다가 언니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인가 서울로 가버려가지고 거의 친언니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린 마음에 약간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또 겪어가지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친했던 사촌이라도 한참 만에 만나면은 약간 어색해가지고 처음에 어른 되고 또 만날 때 약간 그러고 이제 약간 중간중간에 언니가 많이 오지는 못했어가지고 외갓집에 어른 되고 막 부산에서 내려가는 김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해줘서 만나러 갔는데 처음엔 엄청 어색할 것 같았는데 약간 어색하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 또 즐겁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생판 남하고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냥 손쉽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 어렵지 않은데 가족이니까 오히려 또 조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네요. 근데 여전히 멍하다. 오늘 림파에 치인 게 조금 정신없기도 하고 제가 멀미가 좀 심한데 오늘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멀미가 높이가 높아가지고 우익 혼자적으로 우익 멀미가 아직 안 나가지고 그리고 냄새가 너무 안 좋았어요. 버스 갈 때는 계속 버스 탔는데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멀미를 훨씬 덜 한단 말이에요. 덜컹거림이 좀 안정적이라서. 근데 오늘은 지하철이 더 심했던 게 일단 버스로 1년타 치고 나서 지하철 타러 가니까 그 회식하고 오신 분들의 술 냄새가 온 칸에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 특유의 텁텁한 공기 순환이 안 된 그 공기가 칸에 꽉 메우고 있는데 버스 같으면은 잠깐 창문이라도 열면 되지만 이게 지하철은 문에 붙어있는 게 아니면 그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오지 않아서 속으로 진짜 죽을 것 같아. 앞으로 이런 걸 매일매일 지옥이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거 진짜 아니다. 차라리 한 30분 걷더라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 뭔가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술 마시고 대중교통 탈 때가 있기는 한데 이거 오늘 딱 느꼈어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그 원래도 술 마시면은 구석에 짱 박혀 있거든요. 술 마시면은 이제 비착 해가지고 최대한 구석탱이 막 탁 붙어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문 쪽에 가까운 데 해가지고 막 냄새를 날려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내가 술 마신 것도 아닌데 너무 진짜 제가 놀랐던 게, 그때 이거는 면접 때는 아니고 친구랑 놀러 가려고 나갔던 때인데요. 근데 평일에 그러니까 그때 뭔가 출근 시간인가 퇴근 시간 겹쳐가지고 딱 그 한승역에 갈아타러 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딱 내려가자마자 보인 게, 들어오고 있는 지하철과 진짜 딱 계단에만 사람이 없고 그 안쪽부터 계단 앞까지 빽빽하게 사람의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만 보이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게, 그때 딱 뭐가 생각났냐면 캐비어 통에 담아놓은 캐비어. 자,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친구한테 미쳤어 여기 정말 미쳤어 어떡해 이랬는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 많은 인원이 전부 그 지하철에 들어갔어요. 지하철이 텅텅 비어서 오긴 했는데 아무리 텅텅 비어서 왔다고 해도 저게 다 들어가나 싶은 정도의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이래서 서울이구나. 이래서 괜히 맨날 압사한다 뭐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사람이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그 많은 사람 틈에 껴가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만은 좀 충격과 공포였네요. 으악. 으악. 오늘 약간 잃어버린 체력이 다시 안 돌아오는 거 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갈 때 집에서 충전해놓은 에너지가 조금씩 소모가 돼요.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더 빨리 소모가 되고, 어딘가에 앉아있으면은 천천히 소모가 되는데, 오늘은 너무 고생을 해서 최대 체력이 줄어버린 느낌이야. 거기다 심지어 디버프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체력 차는 속도도 느린데, 그 다 차도 그 최대 체력이 깎여가지고 풀피가 안 되는 느낌. 맞아요, 도트딜 정확합니다. 밖에 나가서 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뭐 먹으면은 힐이 조금 돼요. 특히 음식보다는, 식사보다는 음료수가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진짜 완전 포션 마냥 딸기라떼 주세요. 딸기라떼 하나 받아가지고 쭈압 이러고 있으면은 스르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물약입니다, 물약. 그리고 이게 친구가 재밌는 얘기로 버프 주면은 이제 그거 주는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거대한 상태 이상이기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거야. 어쩔 수 없어. 친구분이 음료 시인이셨네. 맞아요. 버프 주는 거죠. 멈출 수는 없어요. 천천히 깎이지 멈추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는데 에너지가 찰 수가 있어요? 당연히 깎이는 게 아닌가요? 내 세상엔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긴 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약간 면접 보고 오니까 걱정도 걱정이 되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내가 또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야근 없이 일을 못하면 야근이다 이건데, 야근 없이 잘 퇴근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 일단 붙을지도 고민이 되고. 어떻게 면접 보고 와서 붙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럼 굉장히 면접을 잘 보셔서 그렇겠죠? 근데 오늘은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니까 친구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 면접을 오래 보기도 했고, 그리고 얘기를 나눈 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좋게 말해줘가지고, 고마워 친구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해. 좀 더 객관적으로 봐줘. 좀 더 친구에 대한 사감 빼고 말해줘. 최종 면접에 몇 명 올라갔는지는 아시나요?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대적으로 약간 물갈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한 몇 달 전에 많이 이제 잘리고 새로 계속 지속적으로 글이 안 내려가고 계속 뽑고 있는? 그리고 좋았던 점, 회사가 규모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약간 번듯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면접 볼 때는 따로 이제 사무실 말고 사무실 옆에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거기 들어가 봤었는데, 오늘 할 때는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봤는데 회사를 뭔가 규모는 작은데 잘 꾸려져 있다는 느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들에서 좀 번듯하게 잘 해놨잖아. 애초에 회사가 있는 위치 자체가 좀 번듯한 곳이긴 한데 뭔가 번듯하게 잘 되어 있다 라는 느낌. 그게 사실 막 일하는 입장에서는 막 그게 크게 그거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취직하러 간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사토마루님 어서오세요. 지각이라는 거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 맞으시죠? 왜 지각했어요? 설마 공지를 하고 늦게 온 저에게 지각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난 공지했는데? 우리 랑세님이 지각할 수도 있죠. 어머, 아니 세상에 멀쩡하게 공지를 해놓고 그때 켜는 것도 지각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억까다. 늦게 안 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9시 반 기다렸는데 그냥 처음부터 10시 반 부를걸. 저 그래도 10시쯤 전에 켰습니다. 10시 반까지 안 가고. 왜 듣는지가 아픈 거죠? 이상하다? 아니지, 좀 아프시려면 이제 맞춤형으로 잔소리해야지. 어제 오늘 왜 안 왔어요? 막 이런 걸로 해야지. 랑바세보. 뭐야? 사투하루님 수사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랑바세보는 안 고맙습니다. 왜 랑바세보라는 말을 구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채팅으로 치라고. 어때 그렇다고 진짜로 때리면 어케야. 미안해요. 아팠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해봤어요. 이 며칠 안 보이시길래 바쁘시구나 했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간만에 오는 것도 사실은 막 매일매일 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 짧은 직장인 체험판 해보니까 이게 방송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하는 것도 어려운 게 맞는데요.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보면서 채팅을 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야. 여러분 그냥 켜놓고 막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럼요. 감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도 감사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효과적으로 뭐랄까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당신의 업적에 모자를 봐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의지? 근데 확실히 이제 직장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일, 집, 잠, 일, 집, 잠 이게 거의 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진짜로 나의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따지자면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은 그것으로는 만족감이 오기는 되게 할 텐데 11111 주말이에요. 무서워. 얘들 11111 주말, 11111 주말, 11111 주말, 11111 주말 월급 11111 주말이지 않을까요? 그 중간에 낀 월급 이게 중요한 거지. 약간 리듬 세상에 터치 한번 하듯이 그 중간에 두더지 잡기처럼 뿅 하고 튀어나오는 월급 받고 잠깐 동안 기뻐하고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고 다시 또 돈 갚아야 돼서 일하고. 주말은 무한소에 수령합니다. 무한소에 수령한다고? 어떤 이과적 용어지? 무한대 반대 개념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확 오는데? 주말이 무한소예요? 그 정도야? 선생님 11111 주말? 겪어보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주말이 짧으니까 더 소중한 게 아니라 주말이 너무 짧아서 화가 나요? 정말 무섭다. 하긴 직장인 친구들 보면은 가끔 이제 애들 보면은 주말에 말 걸면은 기쁜 게 아니라 화가 나 있어. 월요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막. 맞아. 방제도 아직 안 바꿨네? 뭐로 바꿨지? 어른들이 스폰지밥을 싫어하는 이유죠. 근데 저 그거 어디 댓글에서 봤는데요. 스폰지밥은 요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좋은 게 맞대요. 주말이 박 터지게 바쁘고 월요일은 좀 상대적으로 널널해가지고 스폰지밥은 월요일이 좋아라고 하는 게 맞대요. 월요일 싫어. 화요일 싫어. 수요일 조금 싫어. 목요일 약간 싫어. 금요일 약간 좋아. 토요일 없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같이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월요일 좋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 약간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저 녀석은 스펀지가 주재료라서 지금 인간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기괴해 보이는 멘트긴 해.
아, 저 따하하하 소리가 너무 약간 귀에 맴돈다. 그리고 맨날 징징이 귀찮게 징징아 이러면서 맨날. 그리고 뚱이가 옆에서 느릿하게 스펀지밥 막 이러고. 근데 지금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징징이도 그렇게 나쁜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웃 둘이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고통받는 클라리넷을 좋아하는 선량한, 그냥 조금 스폰지밥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 뿐인 소시민이잖아. 그 바쁜 와중에 클라리넷이라는 취미까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참된 직장인이지? 심지어 싫은 이웃이랑 직장까지 같이 다니네? 징징이만큼 인생 꼬인 애가 없다. 사장은 심지어 구두쇠? 징징이 빨리 집으로 안 돌아가고 뭐 하는 거지? 나 같으면 그 동네 떴다. 저 징징이 정도면 사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길동 아저씨랑 투탑으로 성인군자 반열에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이라면 진작 한 명 이사가고 아니면 칼부림 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한번 다른 동네 이사간 스토리가 있었죠. 스토리상 다시 돌아오겠죠 아무래도? 못 견디고 스폰지밥이 그리워 막 이런 거 얘기해주면서 오겠지? 내가 미쳤나? 아니야 이러면서 혼자서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그 비키니 시티에서 있었던 삶이 좀 더 나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엔딩이겠지? 너무 무료해져서 그거 약간 스톡홀름 그냥 옆에서 하는 진상질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약간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스폰지 라이팅 당해가지고. 근데 스폰지밥 없이 삶이 좀 지루하고 잔잔하게 느껴진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소드 마스터 고길동 대 클라리넷 마스터 징징이? 근데 스폰지밥이 어릴 적에 보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로 좋아하던 인물은 플랑크톤이었어요. 맨날 실패하는 게 너무 웃기고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그 실패해가지고 망가지는 게 웃긴 거거든요. 그것도 웃기고 커서 보니까 그만한 근성이 또 없어. 그거 그 레시피 뭐라고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플랑크톤 부인이 로봇 아닌가? 모니터 같은 거랑 약간 부인이 모니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부부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근데 또 출근을 만약에 언제부터 하라고 할지 모르겠네. 붙으면은 잠깐 집에 갔다 올 그게 되려나? 다음 주부터 출근할게요 이런 거 되려나? 일단 붙었다고 생각하고 희망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나오세요. 곤란한데? 약간 집에는 한번 다녀오고 싶단 말이죠. 집 가서 맛있는 밥 얻어 먹어야 돼. 엄마 아빠한테. 다음 주부터는 안 될까요? 네, 나오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음 주면 5월이라서 월급 주기도 또 굉장히 깔끔하고 나쁘지 않지 않으려나?
1일부터 딱 나가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어요. 네, 그건 회계사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도 요즘 랑새님 기침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쵸, 이게 기침이 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만 버티면은 이제 또 한참은 기침 안 하는데 이제 언제 다시 리턴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점. 그래도 제가 다행이라고 느끼는 건 예전에 한동안 푹 쉬었을 때 그때 기침이 나와가지고 왔다는 거. 보통 쉰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쉰다고 낫는 게 아니라서 쉬고 온 주제에 클럭거릴 뻔했는데 다행히 쉬면서 그때 타이밍이 잘 맞아서 나와서 아 그렇구나 근로자의 날. 아 근데 배탈은 요즘도 조금 심해요. 요즘도 약간 뭐만 먹으면 탈이 나서 요즘 그래서 밥을 좀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진짜 약간 아 진짜 이때는 안 먹으면은 곤란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섭취를 하는데 요즘 좀 면접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스트레스 받는진 몰라도 뭐만 먹으면 탈이 나가지고 어지간하면 먹는 거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 5월 5일 맞다. 5월은 맞아. 쉬는 짜잘하게 쉬는 게 많지. 오늘은 아니지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도 좀 하고 근데 확실히 직장 다니시면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진짜 박수 받아야 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그것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좀 최적의 시간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말 방송도 괜찮긴 하겠는데 약간 5일 방송하려다가 이틀 하니까 그것도 또 죄송스럽고 아 그 방법은 강인한 체력과 재력 아니에요? 회사 근처에 살 수 있는 재력. 약간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 일하러 가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잔업 야근만 아니라면 탈만할 텐데 두 개가 추가되면 저는 잔업 야근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돈 모으는 게 또 재미가 있다는 거를 옛날에 깨달아가지고 알바할 때 통장에 돈 쌓이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모아놓고 나중에 안 쓰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한데 또 쓰면은 돈을 필요한데 쓸 수 있다는 그것도 기분이 좋은 일이고 돈만 팍팍 꽂아준다면 야 기쁘게 일할 수 있는데 알바랑 직장 생활은 좀 달라서 통장에 돈이 안 모여요.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월세라도 아끼려고 한 건데 아 이게 참 돈을 팍팍 줘도 야근 싫어요. 아직까지 제가 사회인 물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받으면 그건 좋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면은 싫어지나? 근데 평생 좋아해온 일이면 그래도 싫나요? 평생
그냥 누가 돈을 안 줘도 혼자서 해오던 일에 누가 돈까지 준다고 하면 그래도 싫은가요? 아, 그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야근은 싫어요. 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보니. 맞아. 그것도 오늘 이제 면접 보면서도 듣고 온 소리. 네, 일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텐데 막 그래서 이걸로 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돈이 모이는 재미도 보려면은 여기서 계속 다니는 게 또 좋은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방식과 방향으로 하라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질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버텨내면은 또 업무적으로 성장하지 않나요? 약간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이 성장해야 좋은 거고 저 개인으로서도 내 능력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그 싫은 거랑 별개로 또 좋은 점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보나 봐요. 그러니까 면접할 때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저는 배울 점이 있고 들어줄만 한데 일이라는 게 꼭 전문가들과만 하는 건 아니라서 그것도 있네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고 그러면 불만이 안 생기는데 밑도 끝도 없이 요구만 하는 경우엔 배째요. 맞아. 자기들이 얘기 안 해줘놓고 수정 오지게 때려버리면 기분이 팍 상하죠? 뭔지 알 것 같아. 너무 기분이 나빠. 생각했더니 기분 나빠졌어 지금. 제가 그거를 졸업까지 할 때 겪어가지고 교수님 피드백이 거의 갈아엎어라 이 수준이어서 정말 좋았는데 이 점만 고쳐보자 라고 하시는데 그거 고치면은 지금 다 고쳐야 되는데요?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그럼 좋다고나 하지 마시지. 클라이언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듣다 보면 이게 멘탈이 부여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수정해줬는데 처음 게 낫네요 라고 들으면 화장실로 달려가 쌍욕을 뱉고 나오고 싶어지죠. 그거 디자이너들한테 하면은 맞아 죽는 그거 아니에요? 처음 디자인이 낫네요 이러면 다 고쳤는데 그치만 물주는 신인걸 그것도 맞지요. 노래도 끊긴 김에 슬슬 노래나 좀 들어볼까? 너무 짧게 떠들다 가나? 오늘은 노래를 조금 길게 들어보도록 합시다.